첫날에 이 첫 번째 세트보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다섯 번째 세트가 더 쉬웠다는 거,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거든요. 계속 늘어나잖아.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주간 진행됐던 이 4x8 트레시홀드 인터벌을 보면서 의도대로 진행이 됐는지, 운동 효과가 또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요. 영상의 마지막에는 또 다음 4주간 또 같이 해볼 인터벌을 소개해드리고 하는 방법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주간 저를 포함해서 5분이 같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첫 주는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을 했어요. 여기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이 스트라바가 기록이 안 돼서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2주간, 나머지 2주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4주간 진행한 인터벌을 제가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는 이제 첫 번째 주 파워를 한 200에서 21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똑같은 파워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타겟한 파워 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인터벌을 진행을 했고, 평균 심박 같은 걸 보시면 이제 74, 76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하고 마지막 세트에는 마지막 세트가 파워가 조금 더 셌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이 세 번째 세트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그리고 최대 심박 같은 경우도 점점 증가를 하죠. 요 네 번째 세트에서는 아무래도 네 번째 세트 끝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워를 올리는 바람에 여기서 이렇게 맥스 심박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맥스 심박이 갑자기 아마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파워도 일정하게 나오고 평균 심박도 살짝 떨어지면서 맥스 심박이 한 180, 한 5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피 끝치는 거는 하지 않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가 날라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 3주부터는 좀 파워가 좀 낮았다고 생각이 됐었는지 파워를 조금 높여서 했죠. 자, 보시면 이제 258, 첫 번째 세트는 258, 두 번째 세트는 244, 233 하면서 파워가 점점 떨어졌어요. 이 심박 같은 경우도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파워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파워가 너무 이제 처음에 세팅을 너무 세게 잡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게 어떤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 심박의 움직임을 보는데, 그리고 물론 최대 심박도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워 값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점점 파워가 다운되니까 요 심박이 주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그 목적, 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이 흘러갈 땐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쓱 올라가다가 안정되고 쓱 올라가다 안정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거 파워가 여기 부분은 높다 보니까 심박이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점점 파워는 떨어지는데 심박이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죠? 들쑥날쑥한 게 보이고요. 두 번째 세트도 그랬고 세 번째 세트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죠. 파워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정되고 올라가다가 안정되고 올라가다, 이렇게 이런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제 어떤 데이터로서 분석할 그게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파워가 위에서 높게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고 높게 시작해서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일정한 파워에서 이 심박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가늠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파워를 그래서 일정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에서 보시면 파워를 처음에 이제 250, 거의 260에 가깝게 굉장히 높은 파워인데 너무 세게 잡지 않았나 싶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파워가 줄어들었고, 일정한 파워에서 심박 변화가 어땠나를 알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파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인터벌은 인도어에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운동 효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없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트레시홀드 존에서 32분을 보낸 건 마찬가지죠. 근데 얼마만큼의 프로그레스가 있었나, 이 과연 이 파워가 나한테 적당했나, 뭐 여러 가지 이 넘버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파워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 넘버가 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그나마 이제 이 친구는 다행인 게 이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를 세트마다는 중구난방으로 이제 파워를 가져갔는데 일정하게 중구난방으로 가져갔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주보다는 심박이 오히려 맥스 심박은 떨어졌는데 평균 심박은 이 정도 올라갔고, 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심박이 확실히 떨어졌죠. 평균 심박부터. 그리고 이 세 번째 세트도 이제 맥스 심박은 조금 떨어졌으나 이 평균 심박은 비슷했고, 그렇지만 이제 파워는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게 평균 심박이 파워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세트도 평균 심박, 최대 심박 둘 다 비슷했으나 이제 파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 3차이밖에 안 나고 여기서는 5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5에서 한 10 정도만 돼도 파워 편차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네, 높은 존에서는. 트레시홀드만 넘어가더라도. 친구 이제 첫 주하고 이제 마지막 주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208와트, 252와트인데 이제 평균과 최대 심박은 비슷했고, 그리고 두 번째 세트 평균과 최대 심박은 여기가 약간 높았지만 파워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존 하나를 거의 하나에서 하나 반을 거의 건너뛰는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파워는 높고, 그리고 네 번째 세트도 이제 심박과 이건 비슷한데 이제 파워는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4주간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뭐 파워를 일정하게 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죠. 뭐 파워를 좀 더 일정하게 가져갔으면 좋았었겠다. 자, 두 번째 선수고요.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첫 주는 이제 야외에서 진행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인도어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아주 이쁘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세트에서 네 번째 세트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 야외에서 진행하셨을 때 225 정도 평균 와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박 일정하게 평균 심박 점점 증가했고요. 최대 심박도 점점 증가를 했죠. 이쪽에 맥스 심박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이제 마지막에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인터벌이 이제 마지막 세트가 끝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질르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심박이 맥스 심박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더라도 일정하게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맥스 심박이 어느 편차를 보이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맥스 심박이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이제 평균 심박에도 영향을 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제 논리적 접근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베리어블을 주면 안 되죠. 항상 뭐든지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파워잖아요. 심박은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고자 하는 그 파워는 항상 저희가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항상 파워는 일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주부터는 파워를 일정하게 가져가셨죠. 그래서 250에서 255 정도 그 사이에서 하셨는데 심박 보시면 평균 심박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맥스 심박도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엔 요건 이제 다른 친구 거였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 아주 이쁘죠. 아주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같은 파워에서 심박의 변화가 어땠는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엑셀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음엔 좀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가다가 유지가 된다. 이게 딱 트레시홀드라는 거죠. 역치존이에요. 그 피로 물질을 내는 속도와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산소 전달을 해주는 그 레이시 똑같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니까 심박이 점점 올라가죠. 존을 제대로 찾았다면 뭐 250, 260 딱 들어가면 몸에서는 지방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대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피로 물질들이 나오겠죠. 피로 물질이 나오면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점점 피로 물질이 빠르게 나올수록 산소 공급이 더 빨라져야 되니까 심박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심박이 올라가다가 이 정도 되니까 이 파워를 낼 때 만들어내는 피로 물질과 내 몸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 속도가 똑같아질 때, 비슷해질 때, 그때는 이 트레시홀드 L2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VO2 안 넘어가고요. 존 1도 아니고요. 존 2도 아니고요. LT1이 아니죠. LT2에서 딱 이 싱크가 맞아지는 거,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운동을 진행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보시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똑같은 파워 유지하면서 평균 파워도 154.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평균 심박 유지되고, 그죠?
그래서 파워가 뭐 첫 세트에서 5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심박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는 똑같았지만 이제 심박은 점점 올라갔네요. 그쵸? 이게 점점 하면 같은 파워의 심박이 떨어져야 향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피트니스 레벨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인터벌을 해온 히스토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W를 합니다. 300W로 8분간 진행을 하는데 내 평균 심박이 160, 16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계속 인터벌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심박이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박이 좀 더 빨리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박이 올라가면서 파워가 향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요런 이 형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조건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파워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에너지 공급이 됐었어야 하고요. 똑같은 수분이 공급이 됐었어야 하고 그리고 온도도 일정했을 때 비로소 그 조건들이 맞아지고 어느 정도는 비슷했을 때 이 평균 심박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이분이 이 형님이 어떤 상황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이때는 뭐 더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수가 존재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걸 보실 때 본인은 그래서 알잖아요. 아 이럴 때 변수가 생기는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원인을 알아야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베리어블은 본인만 알죠. 맞다 내가 운동하기 전에 좀 뭐 삶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어, 아니면 영양을 충분히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었어, 뭐 수분이 좀 모자랐어, 그날 내가 뭐 물을 많이 못 마셨어, 아니면 방이 너무 더웠어라든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본인만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은 여기 이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4번 진행을 했고요. 4주간 아주 잘 따라와 줬고 롤러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소 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롤러에서 진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최대한 이거 파워 그래프가 이제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파워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파워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됐네요. 두 번째 주부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부터는 점점 파워가 좀 여기서는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 주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파워가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심박도 평균 심박도 점점 올라가. 처음에 너무 이제 이런 경우가 딱 뭐냐면요. 평균 심박은 점점 올라가고 파워는 점점 떨어진다. 축중 팔고 첫 번째 너무 세게 해서 다 써버린 거죠. 몸에 연료뿐만이 아니고 여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심박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듀런스 운동에서 큰 조건은 이제 근육 안에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이 얼마나 깊이 펼쳐져 있느냐,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나 세냐, 그리고 내 혈액에 얼마나 그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숫자가 많으냐,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팩터로 자전거 실력, 뭐 뛰는 실력, 엔듀런스 실력이 변하는 건데 점점 이렇게 느는 건데 처음에 아무리 내가 카디악 아웃풋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근육을 다 써버리면 파워를 낼 수도 없고 심장만 이렇게 빡시게 더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트에 너무 오버를 하지 마라. 오히려 첫 번째 세트에는 좀 낮게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라고. 두 번째 분은 그렇게 했네요. 역시나 이 친구는 참 교과서처럼 알려주면 정말 딱 시킨 대로 잘하는 친구예요. 첫 번째 세트 조금 더 낮게 해봐라. 220, 225 해보라 그랬는데 딱 그렇게 했고 점점 이제 괜찮아지니까 파워를 많이도 안 올렸죠. 한 5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파워가 올라가니까 평균 심박도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똑같았으면 차라리 221 한 다음에 230, 230, 230 이렇게 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230, 232, 234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고 자, 그래서 이제 심박이 좀 올라간 게 보이고요. 네 번째 주는 223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 비슷하고 이것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파워를 일정하게 오히려 더 유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균 심박 보면 심박이 점점 그 날 기준에서는 60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보이는데 전과 비교했을 때는 심박이 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 파워도 조금 낮게 했으니까 심박도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주 이쁘게 배열이 잘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좀 더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70대였지만 이렇게 10 정도로 훅 떨어지는 심박이 보이죠. 그 맥스 심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확실히 운동 효과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 심박이
비슷한 파워에서 심박 트렌드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마지막 주에서는 심박이 다시 안정을 찾죠. 그러니까 이게 요 두 개만 보면 왜 심박이 점점 올라가지? 같은 파워를 내는데 왜 심박은 점점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복, 영양,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확실히 몸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보기가 좋네요. 확실히 많이 늘었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번째 선수. 네 번째 선수도 이렇게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까지. 네 번째 주는 한 세트가 없고 또 두 번째 주는 한 세트를 더 했어요. 자, 아무튼 일반적인 또 패턴이죠. 파워를 처음에 세게 했다가 점점 줄여가는. 그런데 이제 심박은 점점 또 올라갑니다. 너무 많은 내 몸에 갖고 있는 리소스를 쓰다 보니까 두 번째는 심장이 더 세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파워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파워를 좀 낮춰봐라라고 조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215 정도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215에 맞춰서 했고, 딱 1대1 비교가 힘들지만 두 번째 주에서는 그래도 이제 5세트 동안 일정한 파워를 해줬기 때문에 평균 심박이 점점 증가하고 맥스 심박도 비슷한 레이스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로 넘어가면 파워를 5 정도 올렸네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의 비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날 안에서는 어느 정도 심박의 이제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이 평균 심박, 최대 심박 모두 다 낮고, 두 번째 세트는 이 첫 번째 세트의 피로가 휴식 시간이 2분이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심박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세 번째 세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트에서 몰린 피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물질들이 계속 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2분 안에 완전히 100% 클리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클리어가 돼서 심박이 안정이 되긴 하지만 아예 레스팅 심박이나 운동 전 심박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세 번째 세트 그리고 네 번째 세트, 이게 정말 좋은 예인 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갈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내 트래시가 딱 잡힌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로 물질들이 쌓여가는 단계였던 거예요. 아직까지 피크를 못 친 거죠. 피로 물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트래시홀드 존을 시작을 하면 피로 물질이 엄청 나오겠죠. 탄수화물 대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심장은 더 빨리 뛰면서 산소 공급을 더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러는데 인터벌이 끝납니다. 그리고 2분 쉬고 두 번째로 넘어가요. 완전히 100%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세트가 들어가게 되고, 심박은 아까보다 더 빠른 레이스로 뛰어야 돼. 처음부터 더 빨리 내야 돼. 왜냐면 이미 아까 첫 번째는 피로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빈병에서 시작을 한 건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데서 시작하다 보니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어줘야 되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당연히 좀 더 빨리 뛰어줘야 되고, 그러나 네 번째에 가니까 세 번째랑 비슷하네. 그 말인즉슨 여기서 트래시홀드가 이제 딱 맞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1대1로 220W를 하면서 내가 피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평균 심박 170 정도로 띄워주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그 양이 맞아질 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요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딱 심박을 보면 나왔으면 한 5번째, 한 6번째 세트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날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는데 잠깐만, 평균 심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물론 이거는 이제 스트라바에 올라가서 내가 평균 심박을 긁어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게 심박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 175 정도 유지가 됐다. 그러면 네 번째 세트도 비슷한데 175에서 더 이상 안 넘어가네. 맥스 심박도 넘어가지가 않네 라는 게 보이면, 만약에 이제 5번째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요? 5번째도 220 파워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 심박은 175, 근데 맥스 심박은 183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래시홀드 존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VO2 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파워는 내가 내는 워크로드죠. 내가 일을 하는 양. 워크로드는 120인데 몸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몸이 지쳐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트래시홀드 파워를 이게 32분, 이렇게 되면 32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40분째가 되는 건데, 40분째부터는 내가 트래시홀드에서 유지를 못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도 들어왔는데 또 파워를 또 다시 내렸어요. 그죠? 이게 피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제 스트라바에게 써놨는데 이제 오늘 2탕 뛰었다고. 근데 2탕이 100km를 또 이제 그룹으로 다녀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또 오후에 진행을 한 거죠. 차라리 안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벌이 더 우선시가 돼야 되겠죠. 인터벌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 날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인터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스케줄 조정을 하고 몸 관리도 좀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인터벌 훈련을 뭐 1시간 정도 하는 거지만 그 인터벌 훈련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친구도 아주 잘했다. 잘했고 다음 이제 또 4주간 진행하는 훈련을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저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주고요. 이거는 첫 번째 주 진행을 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주는 끝나고 이렇게 존투도 진행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다음에 또 왜 이걸 하고 어떤 운동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주도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존투 진행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한 세트를 하나 더 해봤어요. 자, 파워는 257 정도에서 유지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세트는 심박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럼 마지막 세트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파워를 낮췄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제가 느끼기에 한결 쉬워졌습니다. 쉬워졌으나 파워는 똑같이 유지했고요. 평균 심박 그 전주와 비교해서 한 8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도 8 정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한 6 정도 떨어지고 여기서는 한 3 정도 떨어지고 최대 심박도 점점 시작점부터 다 달라지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대 심박도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확실히 맥시멈 심박은 160대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평균 심박이 150대, 그리고 맥스 심박도 지난주에 첫 번째 세트보다 오히려 더 두 번째 세트가 쉽게 느껴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세 번째 세트도 이제 평균 심박 158,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세트보다 더 쉽게 느껴지는 세 번째 세트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트도 앞 세트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점프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여기 160에서 165로 뛰었다면,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에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갈 때 여기서 세 번째 세트부터 트레시홀드 존이 이게 좀 이렇게 킥인이 되는구나. 그 내는 피로 물질,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피로 물질과 내가 이제 클리어하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가까워져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세 번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진행을 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같은 파워에서 평균 심박은 물론이고 맥스 심박까지도 이 두 번째는 아예 170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죠. 파워는 똑같고요. 평균 심박이 이렇게 떨어져요. 147이면은 거의 템포존 초입 부분, 그 정도로 첫 번째 세트는 쉽게 느껴졌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부터는 확실히 이제 트레시홀드가 조금씩 킥인이 되고 있다. 점점 내가 만들어내는 피로 물질이 소화하는 것보다 점점 이 낮은 심박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심박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산소 공급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세 번째 세트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보면 여기 심박 그래프를 주의 깊게 보면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올라가서 이제 1분 정도 지나갔을 때부터 심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1분 정도 지나갔을 때 유지가 되는지, 1분 정도 올라갔을 때 또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보면은 두 번째 세트에서 세 번째 세트 넘어갈 때는 딱 느껴집니다. 여기 평균 심박이 심박이 좀 더 위에 빨리 오는구나. 올라가서 일자, 여기는 점점 올라가는 느낌. 그죠? 첫 번째 세트는 더하죠. 첫 번째 세트는 항상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끝났는데, 이 세 번째 세트로 가면 심박이 올라갔다가 일직선, 이런 경향을 더 많이 보이게 돼요. 평균 심박이 이제 세 번째 세트에서 이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갈 때 여기 보면 평균 심박이 떨어졌죠. 그래서 네 번째 세트가 끝나고 다섯 번째 세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176이면 거의 제가 심박이 95%거든요. 맥스 심박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를 딱 가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이게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그죠?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세트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세트가 느끼는 게 두 번째 세트보다 오히려 더 쉬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쉽게 느껴졌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트에 들어갔을 때도 파워를 바꿀까 하는, 파워를 좀 올릴까 하는 그런 약간 유혹이 있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시홀드 인터벌을 하려고 했으나 심박의 90%를 못 가죠. 157이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 템포 심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거죠. 계속 운동 효과가 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근육 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질이 좋아져서 내가 피로 물질을 많이 내지 않는구나. 카르디악 아웃풋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산소 운반하는 능력이 좀 더 효율적이게 변했구나.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혈관들, 그 모세혈관의 분포도가 좀 더 밀집되게 만들어져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면 낮은 심박으로 같은 파워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 실력이 향상된다는 건 이거예요. 피로 물질을 덜 만들어내던지 만들어내는 걸 빨리
정화를 시켜주던지 두 가지를 같이 성장시키는 게 자전거 훈련의 목적이고요. 어느 한 부분만 발달시킬 수도 없는 거고 뭐 이것만 따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물론 이제 인터벌 훈련에 따라서 얼마나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렉타잇이 나오면 그 렉타잇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까지도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그 능력이 키워지는지 똑같은 시간, 그 똑같은 노력,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운동을 할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있었다는 거 4주간 같이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는 못 시켜드렸지만 또 같이 저랑 이제 스트라바 친구신 분들 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각자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하셨으면 이렇게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파워와 평균 심박, 최대 심박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뭐 프로그레스가 있죠. 보시면서 이렇게 아, 운동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꾸준히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아, 몸이 좀 막연하게 좋아졌나 보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수치들로 아, 확실히 좋아졌네. 첫날에 이 첫 번째 세트보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다섯 번째 세트가 더 쉬웠다는 거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거든요.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폴러라이즈는 아닙니다. 베이스 기간이기 때문에 리셋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좀 베이스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인터벌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피라미드라 그래요. 폴러라이즈 트레이닝이 있고 파이라미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고 양극단을 이제 타겟하는 게 폴러라이즈던데 파이라미드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위에도 해주고 중간도 해주고 아래도 해주고 근데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존투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작은 것까지도 가져가면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 자, 아무튼 다음에 해볼 운동은 이겁니다. 엔두런스에 정말 가장 효과가 좋다는 스위스팟 운동이고 이게 10분짜리예요. 요거 하나가 10분 그리고 1분을 쉽니다. 그리고 10분 그리고 여기는 3분을 쉬어요. 뭐 3분을 쉬어도 되고 4분을 쉬는데 저는 그냥 3분만 쉬는 걸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다시 10분.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타임인 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얼마 동안 그 존 안에 있었나를 얘기하는 게 이제 타임인 존인데 10분, 10분, 20분을 3개니까 60분. 그러니까 이 스위스팟을 60분간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목표고요. 운동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2개만 진행을 하셔도 되고 하나 진행하시고 여기 반 개 가다가 뭐 멈추셔도 됩니다. 첫 주에 너무 힘들면 이거를 다 끝내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스위스팟 존이라고는 하지만 60분을 이렇게 쪼개서 그런데 쪼갠다고 하는데 여기는 1분으로 쪼개고 여기는 3분으로 쪼갰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좀 하나씩 빼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이 꾸준히 또 이렇게 4주간 진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 주에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거나 그리고 지난 이제 4주간 같이 4x8 같이 하신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존투 섞어서 하신 분들 첫 주부터 힘들지만 그래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벌의 강도는 FTP에서 88% 지난번 4x8은 뭐 95%에서 105% 그 사이로 이제 자기에 맞춰서 잡아가는 것을 했다면 요번 운동은 자기 FTP의 88% 그리고 지난번 4x8 운동에서 한 5% 정도만 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야 이거 5% 가지고 내가 이거 60분 할 수 있나? 4x8은 32분도 그렇게 허덕였는데 거의 듀레이션이 2배로 늘어났는데 5% 가지고 되나? 됩니다. 그 5%가 그렇게 큰 차이예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파워 5% 10%를 올리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시간으로 타이밍 존으로 봤을 때는 내가 2배 정도를 늘려야 되는 게 이게 5% 10% 파워를 올리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300까지 가는데 뭐 2년이 걸렸어. 그런데 300에서 315, 330까지 가는 데는 정말 한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아니면 정말 영영 못 갈지도 모를 정도로 그 이제 마지막 그 끝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위스팟을 진행하더라도 요거는 한 5% 정도만 지난 파워에서 5% 정도만 빼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내 FTP의 한 88%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 한번 그러면 4주 동안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요번 주는 쉬는 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 운동 파일은요. 저희 이제 그 설명란에 저희 이제 링크 저희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